노동시장로입니다. 61번 문제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 산식으로 틀린 것은 있죠. 딴 건 다 맞는데 실업률이 보면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는 6-50번 나온 문제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고용률은 15세 이상으로 나눈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취업률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61-1번 문제인데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지만은 이거 이제 앞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3-63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임금 격차였는데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면은 이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 들으려면은 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답을 저렇게 익히셔도 되겠고요. 62번입니다.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3회 우리가 나왔던 문제죠. 3회 72번에. 항상 이 고학력 실업자하고는 이 분단 노동시장, 이 단수 노무직계 어떤 그 2차 노동시장하고는 노는 데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노사관계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간의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국제 비교 이론은 이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비교된다 해서 이것은 시스템 이론이고요. 4회 65번에도 이렇게 나왔죠. 64번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하면은 연공급이 되죠. 65번입니다.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 위에 게 또 나왔죠.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야 되겠죠. 일기 불순종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가 아니죠. 취업자입니다.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게 맞죠. 5회 65번 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사항은 이것도 이 6회 75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최저임금제가 아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아래로. 그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아주 이게 불안해요. 이럴 때는 이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실업자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유보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6회 했던 문제죠.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거 참고를 보시면은 그래서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하죠. 자꾸 높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면 잘 안 팔린다 물건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기대임금 또는 희망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죠.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임금이다. 아니죠.
이건 제시임금이라고 하죠. 제시임금.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제시임금이 됩니다.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임금,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것이 맞는 답이 되고요. 6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2차 노동은 우리가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높은 이중률이 있겠죠. 높은 임금, 높은 안정성, 높은 승진율은 1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69번 문제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생산성 격차, 실력 차이가, 또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가 발생되고, 보상적 격차를 하니까 차별이 되고, 또 차별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가 됩니다. 7회 또 이렇게 나왔던 그 문제가 되죠. 70번입니다. 이건 청색입니다. 단체 교습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은 이 내용도 7회 78번 문제 복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기업의 재정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고,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건 노동조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 권리죠.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은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7회 또 나왔던 이 답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급이나 하도급은 못 줍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비조합원들 있죠. 비정규직. 이들에게 업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딴 회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은 줄 수가 없다.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여기 나오죠.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면은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라는 말이 되겠죠. 71번 문제입니다.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 곡선 형태 열등제 같으면 나는 여가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겠다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상향하죠. 노동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사회 민주 72번입니다. 사회민주주의형 정치 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코퍼레티즘의 특징의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답을 나라가 나오는 답이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마이크로 나오면 작다 1번으로 익히시고요. 공동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자격 정보가 없는 나라는 스위스. 요 세 가지는 국가로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73번입니다. 노조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그렇죠. 비조합원들도 뭔가 쉽게 말하면 뭐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협의를 징수하는 시험. 비조합원에게도 어떤 혜택을 볼 때 협의를 징수하는 것은 에이전시 시스잡이죠. 많이 했던 거죠. 실업률이 6%, 실업자가 60만 명일 때 취업자 수는 그렇습니다. 6%가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1%당 10만 명이죠. 6%가 60만 명. 실업률이 6%면 취업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96% 되겠죠. 왜? 94%가 되죠. 6% 94%. 그럼 여기 100%가 돼야 되니까 94% 같으면은 940만 명. 여기 틀렸네요. 960만 명이 아니고 여기 940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1000만 명 중에서 쉽게 말하면
실업자는 60만 명.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94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안이 940만 명입니다. 이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8-75번 문제입니다. 자, 기업 A가 생산한 지하화에 투입한 노동의 양을 L이라 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은 27-L이다. 자, 이게 복원이 지금 부정확해요. 이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으면 이건 아예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아주 고난도의 그 문제거든요. 이제 달리 나오면은 이렇게 경쟁시장 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하고 한 개당 200원. 쭉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옛날에는 그 이면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CB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A4 용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줄 때 요걸 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5명일 때 개당 임금 2,000원, 생산량 6개가, 자, 한 개 생산 가치가 12,000원이니까 2,000원짜리를 몇 개 만든 게 되면 6개 만든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총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또 이걸 가격만 올렸어요. 그럼 6개니까 18,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개 생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8,000원이고, 자, 임금이 12,000원보다 이윤이 더 많이 납니다. 한 개 생산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되니까 고용은 어떻게 해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8,000원과 증가시킨다. 항상 이런 도표를 만드는 그런 거 연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푸시려고 하면은 혼돈이 됩니다. 76번입니다.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를 80이라고 가정할 때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청색인데 뭐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페리티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금 노동자 비중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뭐 참고로 하시고, 결국 중요한 거는 한국이 100이고 일본이 80이니까 이게 100은 80보다 크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면은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사실상 복원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론은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기존의 문제를 익히면 아무리 신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60점 이상 취득하는 데는 별 애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